아침 한번 하고 가죠? 예,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오늘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감기가 와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죠. 문제 풀어보셨죠? 예. 자, 1번 갑니다. 1번서부터 16번까지가 한 세트니까.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또는 확정 시기는 34회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필수.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언제 생기느냐, 그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고, 구체적으로 언제 결정이 되느냐, 확정 시기.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 등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예, 성립. 그리고 신고 납부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하면 확정이 된다. 틀렸죠? 등기 등록하는 때 확정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된다. 신고 납부 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 고지서 나오는 건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나오죠. 그래서 결정할 때 확정 맞고, 재산세도 고지서 나오죠. 예,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한다, 결정. 그래서 맞고, 취득세 신고 납부니까 신고할 때 확정.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니까 신고할 때 확정.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죠? 예. 자, 두 번째 갑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조세 총론은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맞추기 어렵다 그랬어요. 경매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에서 그 매각할 때 들어간 비용이 맨 먼저예요. 그 비용. 그래서 경매 절차에 든 비용에 국세가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다. 우선할 수 없다. 공매나 경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맨 먼저예요. 맨 먼저. 우선할 수 없어요. 다음 2번. 법정 기일 전에 이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저당권 등기 먼저 됐죠. 그럼 저당권이 먼저야. 그런데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죠. 요거에는 우선할 수 없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죠.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개정된 거 있어요. 전세 사기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해 주려고 여기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뭐라면 전세권이라면 당해세보다도 우선한다. 그죠? 예, 당해세보다도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은 항상 당해세보다도 우선해요. 그러나 저당권은 우선할 수 없다. 다음 3번.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 결정된 날 법정기일이라 틀렸죠. 법정기일이 언제 기준이냐? 신고 납부 세금은 신고한 날이야. 신고한 날.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한 날. 그날 기준이다. 그래서 틀렸다. 법정기일은 결정된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고한 날. 신고 납부 세금은 신고하면 그때 뭐한다? 법정기일이고, 고지서는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한 날. 다음, 사용자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 가산금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지방세 뭐한다? 우선한다. 맞죠? 예, 임대차 보증금,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5번. 지방세 체납 처분이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 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압류한 경우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 청구된 국세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요거 틀렸어요. 여기 보세요. 자, 먼저
담보가 되어 있는 세금이 먼저야. 그리고 나서 요번에 뭐 압류를 한 세금이 있으면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주고 남으면 우리도 달라고 하는 거 뭐 교부, 청구 이 순서예요. 세금끼리는 담보된 게 먼저, 두 번째가 압류, 세 번째가 교부. 그래서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죠?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 이렇게 조세 총론은 아주 광범위하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럼 이제 3번 취득 시기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여러분 연부 취득은 연부는 언제 취득입니까? 사실상 연부금 부하는 날,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일반 매매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연부는 연부금 지급일. 2번 매립 한 척 하면 바다나천을 매립해서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은 언제 취득이냐? 원래는 공사준공 인가일의 취득인데 인가일 전에 사실상 뭐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로 간다. 맞죠? 자, 유상승계 취득하면 매매죠? 유상은 뭘로 가요? 올해 개정된 거?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맞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맞아요. 자, 그러면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증여니까 계약일이죠. 상속이란 말이 없으면 증여, 계약일.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틀렸죠. 어디서 두 번째 줄 등기 등록을 했으면 그냥 취득세 돼. 등기하고 나서 계약이 해제됐어도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야 돼? 올바른 걸로 가려면 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을 때만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이번에는 4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올해 전체적으로 개정되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시가 인정액, 시가 표준액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랬나? 취득 당시 가액. 이 셋 중에 하나로 하라 이 얘기죠. 예, 맞아요. 근데 부당행위 그랬죠. 누구랑? 특수 관계에 있는 친인척 간에 부당한 행위로 거래를 했다면 원래 매매는 유상은 취득세 과세 표준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그런데 특수 관계인과 부당한 거래를 했다. 그럴 때는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 가격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5% 이상일 때는 무슨 행위로 봐? 부당행위로 본다. 맞죠? 참고로 이렇게 부당행위는 뭘로 가? 과세표준을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 매매는 사실상 취득 가격, 특수 관계인과 부당한 거래를 했으면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이때 부당한 행위하면 차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거래죠. 그럼 3번 부동산을 서로 뭐예요? 교환할 때는 넘겨주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넘겨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높은 걸로 간다. 맞아요. 자, 여러분 상가 부동산하고 내 아파트를 바꿔 교환.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뭐 받았어요? 아파트 받았죠? 아파트 넘겨받는 그 아파트의 시가 인정해가고 넘겨주는 거 뭐? 상가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거. 맞아요.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가? 개인이 지목을 변경한 경우로서 그럼 개인이든 법인이든 지목 변경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이에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죠.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지목을 변경한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럴 때만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이때 시가 표준액은 뭐다?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빼. 그럼 증가한 거 나오죠? 예, 맞습니다. 다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 부담부 증여 그러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예요?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 매매로 취득이죠. 그래서 유상 부분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고 채무 부분을 뭐한 거? 제외한 나머지는 뭐요? 무상이죠. 증여. 무상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 유상이 아니라 뭐? 무상. 틀렸죠. 채무 부분은 매매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니까 증여는 뭘로 가? 시가 인정액으로 이렇게 과세 표준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5번 지문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4번도 시가 표준에 가면 지목을 변경하기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거. 증가된 거죠? 예. 자, 다음 이렇게 해서 틀린 건 5번. 자, 이번에는 지방세법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죠? 2%를 빼라고 그랬죠? 왜 빼요? 뺀다는 얘기는 옛날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었을 때 등기는 하는데 취득은 아니니까 취득세 내지 마 이거죠. 예, 그래서 자 산출한 금액으로 취득세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틀린 거. 환매 등기 읽어볼 필요 없죠. 환매는 진짜 매매가 아니에요. 형식상 왔다 갔다 등기만 한다. 맞아요. 취득 아니야. 등기만. 무덤 묘지죠. 묘지는 등기할 때 비과세예요. 묘지는 등기할 때 세금 안 내. 그럼 뭐만 내? 취득세만 내. 취득세 옛날 취득세 1000분의 얼마? 20. 1000분의 22%. 이해가세요? 다음 공유물 분할 그러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분할하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잖아요. 등기만 합니다. 맞아요. 민법 규정에 재산 분할 그랬죠. 자기 거 자기가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건 매매 거래가 아니다. 그러나 등기는 해야지 옮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표준세율 2% 빼고 취득세라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묘지는 취득세 내는데 등기는 비과세다. 등기. 예. 요즘 공부하는 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법은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람 많아. 지금 밴드에 보면은요 황당한 질문 많이 와요. 개정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 요번 주에 시험 봐. 요번 주에 시험 보는데 개정된 게 뭐 있느냐 이런 거. 진짜 종합소득세하고 예? 종합부동산세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런 거. 예? 종합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런 거 질문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은 매년 그 짓을 하고 있어. 7년 동안.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안 해. 집중력 떨어지니까 공부한 것도 아닌 것이 안 한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는 거지.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공부 안 하면 뒤지게 팰 거야. 그죠? 그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학대를 많이 한다고 그러지. 남들은 학대 안 해, 거의. 누가 해? 부모가 해요, 부모가.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지. 이거 잘못된 거지. 그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죠? 네? 부모는 자식을 선택했잖아. 내 자식으로 선택해서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한테 뭐 해야 돼? 헌신해야 돼. 책임을 다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전부 다 부모가 그래. 부모가 다혈질이니까 통제가 안 돼, 감정이. 그러니까 막 패고 이런 거 하지.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새벽 3시까지도 질문 답하고 있어요.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답답할 것 같으니까 내가 잠이 안 와? 그런 거 질문하면. 그러면 얘기가 길잖아요. 길고. 야, 진짜 회의를 느껴. 자, 이번에는 6번.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취득세는 과세물건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죠? 여기에 상속이라는 단어가 없고 증여란 말이 없으니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그럼 맞아요. 그럼 2번.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여기서 틀렸죠. 무신고 갈 수 있는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 있으면 9개월. 3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산세 빼고 나머지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죠? 추가로 내는 것도 60일. 4번.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 원래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개면 조2 8%죠. 그런데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를 하면 할증 안 하죠. 할증 안 하고 1에서 3%로 가요. 다만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안에 3년 안에 옛날 걸 팔아야 돼. 그런데 여기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위반한 거죠. 그때는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간다.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2개면 조2 8인데 나는 이사 가려고 샀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할증하지 마. 1에서 3% 돼. 그랬는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옛날 걸 팔아야 돼요. 그럼 못 팔았으면 몇 프로로 해? 조2 8 이렇게 세율 적용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서 내야 된다. 그래서 맞고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록하는 경우 등기 등록관서에 뭐하는 날?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2번. 예. 다음 7번. 취득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소유권 취득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전 등기, 분할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내고 등기하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를 하라. 그래서 4가지가 있어요. 광업권이나 어업권은 취득했을 때 취득세 몇 프로? 2%만 내. 그리고 등기할 사람은 따로 보내.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다음, 그래서 맞고요. 2번, 2020년 상속받아서 취득한 부동산 등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취득세 내. 틀렸죠? 취득세 내고 등기하잖아.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내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이건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 등록면허세 내는 거 아니다. 다음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못 내 면세점이니까 취득세 안 내는 대신에 등기하려면 뭐 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맞고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하면 뭐예요? 취득세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취득세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하려면 뭐 내라? 등록면허세. 왜? 취득세 못 내니까. 다음
외국인 차량 등을 무슨 취득? 연부 취득은 돈 줄 때마다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취득세 2%만 내요. 취득세 몇 프로? 2%. 연부 취득은 2%만 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등기하려면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그래서 지금 1번하고 몇 번? 5번은 취득세 몇 프로 내니까 2%만 내니까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3번하고 뭐? 4번. 3번, 4번은 뭐 안 내? 취득세 낼 수가 없으니까 등기하려면 뭐 내라?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건 필수라고 그랬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무조건 취득세 내. 옛날에 취득해놓고 등기하는 건 등록 면허세. 그죠? 예,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무조건 뭐네? 취득세. 예, 그러니까 2020년에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고 등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다. 다음 8번.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된 뭐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여기까지 맞죠?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다. 그런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을 뭐한다? 포함한다. 틀렸죠? 예, 주택은 뭐한다? 제외.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무것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항상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세금 계산해. 그런데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치니까 주택의 건물은 건물로 과세 안 하고 토지는 토지로 과세 안 해. 주택으로 따로.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에서 주택은 빼라. 이거 기억해야죠. 다음. 한 구의 건물이 전체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봐? 주택으로 본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경계가 없어서 불분명하다 그러면 10배까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고, 한 동의 건물하면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부하는 부분, 사용하는 부분만 면적이 크던 적던 주택으로 본다. 맞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에서 전체 주택 하나로 보면 재산세 피박 써요.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려고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라. 10가구가 있으면 10개로 나눠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 재산세 부담이 적으니까.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 10개를 자르고 토지도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눠서.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자, 다음 9번 갑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토지는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 분리과세가 있죠. 여러분 비사업용, 비효율적인 건 종합합산이고 사업에 이용하는 건 별도합산이고, 사치성 재산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 농지는 세금 부담 줄여줘야죠. 분리과세. 그래서 1번 도시지역 어디? 안에.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는요 기본이 농지나 목장용지는 있을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 개발 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이에요. 그런데 있을 때만 투기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 어디? 안에서 뭐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표시가 없잖아요. 근데 분리과세는 틀렸지. 왜 틀렸다고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있을 때 한해서 분리과세.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안 되죠? 예. 다음 2번 도시지역 어디 안에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은 목장용지가 있어도 돼. 그런데 무조건 다 세금 부담 줄여주는 게 아니라 농지는 기준 면적이 없지만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에 관계
없이. 여기서 틀렸죠. 일정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초과하는 종합합산. 다음 3번.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돼. 그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죠. 그럼 이렇게 생산활동에 이용하는 그런 토지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어디로 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다. 종합합산이 아니라 뭐? 분리과세. 여기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아니,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나 요거를 제외 그랬네. 제외 그러면 무슨 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이죠. 이런 건 인정 안 해줘. 별도 합산. 만약에 어디 있으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주는데 그것을 제외한 지역이죠.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는 공장이 있으면 안 돼. 별도 합산. 다음, 건축물 주택이 사실상 멸실되고 몇 개월, 6개월 안 지났으면 별도 합산, 6개월 지났으면 종합합산. 맞죠? 자, 염전은 소금 생산이죠. 그래서 세금 부담 줄여준다. 뭘로 가? 분리과세. 분리과세. 틀렸죠? 별도 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 자, 다음에 요번에는 10번으로 갑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6월 며칠 날, 1일 날 매매 잔금 주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줬죠. 그럼 6월 1일 소유자는 누구야? 취득한 사람이야? 팔은 사람이야? 취득한 사람이죠. 6월 1일 취득한 사람, 매도자가 아니라 누구? 매수자.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팔은 사람이 아니라. 다음, 신탁재산은 누구 이름으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맡긴 사람이 소유자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뭐? 위탁자.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권자 알 수 없다는 얘기는 공부상 소유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또 납세 의무자 중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본 거,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염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뭐하면 사용하고 있으면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뭐 내라?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맞죠? 예. 그럼 5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이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분권자죠.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근데 여기는 공동 소유자 중에서 연장자 틀렸죠. 누구? 네? 지분권자. 이 얘기는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크던 적던 자기 지분만큼.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본다.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 4번. 다음 11번 갑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일정 금액 뭐 할 때, 초과할 때 과세하죠. 그래서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을 하여 해당 연도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얘기는 고지서 발부한다. 맞죠?
이 경우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맞죠? 예. 여기서 조금 이어서 이때 납세 의무자가 뭐 한다? 신고 납부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신고 안 했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그래서 맞고 2번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250만 원 초과는 맞는데 기간만 틀려.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다음 3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있죠. 연령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이면 40% 이렇게 공제해 주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 있죠. 요거는 5년에서 몇 년, 10년 미만은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은 40%, 그리고 15년 이상일 때는 50% 이렇게 공제해 주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최고 많은 게 요거 몇 프로? 50%. 여기 최고 많은 거 몇 프로? 40%. 합치면 90%죠. 이때는 최고가 100분의 얼마? 80이에요. 100분의 얼마? 80. 틀렸다.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 신탁법의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은 누가 종부세 내야 돼요? 맡긴 사람 누구?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 재산세가 됐던 종부세가 됐던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 의무자. 다음 5번 과세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면 몇 년까지는 10년이에요. 혼인한 경우는 5년이죠. 예, 각각 세대로 본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100분의 80이에요. 8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 이번에는 12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는요.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고 등기 안 된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뭐 영업권이나 또 5번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뭐 이주권 과세 대상이죠.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틀린 건 3번이에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 사업하는 사람이죠. 사업하는 사람이 팔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가지고 다 팔았다. 종합소득세 내요.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니다. 사업이니까. 틀렸죠? 네, 틀렸어. 그리고 매매계약청이라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하면 분양권이죠. 과세 대상. 이주권도 과세 대상.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거. 그리고 영업권하고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이다. 사업자가 부동산 팔면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낸다. 다음 13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문항에 대한 요건은 모두 충족한 걸로 봐라. 1번 갑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인 누구한테 의리,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았다 그랬죠.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거래는 기본이 증여. 근데 공매나 경매를 통했죠. 거짓말할 수 없다. 이건 양도로 인정한다. 맞아요. 공매, 경매, 파산 절차, 부동산 서로 교환. 다음 이혼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을 뭘로 등기 원인을 뭐라고?
위자료 주는 건 양도.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근데 위자료를 줬으면 양도죠. 그래서 갑한테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틀렸어요. 위자료 주는 건 양도지만 여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누구한테 팔던 세금 내지 마. 비과세니까. 그래서 양도 행위지만 세금은 안 내. 비과세. 그래서 여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게 아니라 뭐 비과세한다. 다음 3번. 거주자 갑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직계비속 자녀 을이 가지고 있는 상가 부동산을 서로 뭐 했어요? 교환. 인정되죠? 매매하면 증여인데 공매, 경매, 교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된다. 맞죠? 양쪽 다. 4번. 갑이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 줬느냐 재산 분할이냐 이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줄 재산 분할. 매매가 아니다. 자기가 가져간 거죠. 양도로 보지 않는다. 납세임이 없다. 맞죠? 다음 5번. 거주자 갑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누구한테? 동생한테 뭐하면서? 증여하면서 거기에 갑이 은행에 대출받은 거 있죠? 동생이 또 앉는 조건, 인수하는 조건 이게 뭐야? 부담부 증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맞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부담부 증여는 인정 안 하고 전체가 다 증여. 그런데 여기는 형 동생 이거는 부모 자식이 아니죠. 이럴 때는 부담부 증여 인정이 된다. 채무 부분은 뭘로? 양도.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뭘로? 증여.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자, 이번에는 14번. 거주자 갑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상속을 받아서 양도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설명 옳은 거 2023년 6월 1일 이후 양도를 했다. 자,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은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보유기간 합쳐서 계산해. 그러면 사망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간 1년 6개월. 상속받은 사람이 몇 개월? 6개월 합쳐. 그럼 몇 년이야? 2년 채웠으니까 세율은 6에서 45%가 되겠죠. 보유기간 합쳐서 계산. 주택인데 1년 안 돼서 팔면 70%, 1년 채웠으면 60%, 2년 채웠으면 6에서 45. 동일한 세대원이 상속받았고 등기를 했고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1번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뭘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실무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그렇고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거 이해를 하면 돼.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이 상속받았어요. 또는 뭐 받았어? 증여받았어. 근데 그 부동산 오늘 팔았어요. 아 생각해봐. 상속받은 부동산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오늘 팔았어. 얼마에? 10억. 그럼 매매 가격 얼마? 10억. 취득 가격 없잖아. 아니 증여받거나 상속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계약서 같은 거 없잖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이야 상식.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재산을 팔 때는 취득 가격이 없잖아.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럼 뭘로 해?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가액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 뭘로? 실거래 가격으로 인정해 준다. 이거 이해가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옛날에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계산한 금액
증여받았을 때 세무서에서 증여세 계산한 금액, 그걸 뭐라고 한다? 평가한 가액. 그것을 팔 때 취득 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인정.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8억이다.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 2억. 이렇게 부담을 줄여줘야죠. 예.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틀렸죠? 몇 년이 합치면 2년밖에 안 되잖아. 3년 가지고 있다 팔아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니까 안 해주잖아요. 예,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틀렸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기했죠?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공제해줘요. 공제할 수 없다. 틀렸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율은 60% 적용한다. 아니죠. 합치니까 2년 채웠잖아. 그럼 6에서 45%가 되겠죠? 틀렸고.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채웠으니까. 그죠? 근데 받을 수 없다. 틀렸죠? 1세대 1주택이라면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 받아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1번. 상속 증여받은 건 계약서도 없고 취득가격도 없으니까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가액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몰로 실거래로 한다. 다음 이번에는 15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예정신고, 확정신고 설명한 거.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런데 부담부 증여로 인한 경우를 보한다. 포함 틀렸죠? 예, 부담부 증여는 3개월이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3개월. 그래서 포함한다가 아니라 뭐 제외 그런 말이 없어야 되겠죠? 다음 당해년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2번 이상 하면 뭐하라? 합산을 해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고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낼 세금은 없어도 뭐는 하라? 예정신고하라. 그러면 예정신고 안에서 뭐가 붙었어요?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뭐를 안 하면 확정신고 안 한다고 그래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중 부과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예정신고 안에서 뭐 붙었어요? 가산세 붙었는데 뭐 안 해도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또 안 붙으니까 계속 안 하겠죠. 그래서 자진해서 뭐를 하면 확정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부한다. 깎아줘 감면. 그죠? 그래서 맞고 5번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에 무엇을 하라? 확정. 항상 소득세는 다음 연도예요. 올해 발생한 건 내년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하라.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부담부 증여는 3개월. 그런데 확정신고는 이번 연도 소득은 내년도 5월 달에.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맞고 틀린 건 1번에서 틀렸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6번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뭐냐? 한 세대가 주택 2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뭐 했어요? 취득했어요. 그럼 주택이 몇 개야? 2개란 얘기잖아. 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농어촌 주택을 또 하나 취득했으니까 주택이 몇 개야? 2개. 그러면 농어촌 주택, 귀농, 농사 지으려고 취득한 귀농주택은 취득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옛날 걸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아요. 다음 상속받은 주택 하나 그리고 일반 주택 하나. 그럼 주택이 몇 개야?
두 개 가지고 있다가 언제 팔아야 되나,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거 없어요. 상속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돼. 상속받고 20년 지나서 팔아도 된다니까. 중요한 건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순서만 지키면 돼. 상속받은 거 먼저 팔면 안 돼.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라. 무슨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돼요. 근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틀렸죠? 2년 이내 그거 없어요. 언제든지 무슨 주택을,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거 먼저 팔면 무조건 세금 내. 상속받은 거 말고 기존에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 다음 3번.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쳐서 주택 몇 개? 2개. 투기로 보지 않아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맞죠? 그러면 4번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자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자가 결혼했죠. 혼인했으면 몇 년? 5년. 5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아요?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하고 일반 주택에서 주택 몇 개? 2개. 이것도 문화재 주택을 먼저 팔면 무조건 세금 내야 돼. 문화재 주택은 그냥 놔두고 일반 주택을 먼저 뭐하면,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2번이 틀렸어요. 상속받은 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규정이 없다.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라. 그죠? 예, 여기까지 해서 절반 정도 맞았으면 돼요. 자, 잠시만 쉬었다가 갑니다.